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공공기관은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 우리가 암묵적으로 갖고 있는 신뢰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에 다소 금이 가는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전해드립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내부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 보도해드린 바 있었죠. 이 부정평가를 지시한 팀장은 오히려 승진을 했다는 사실까지 전해드렸는데 이러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최근 또 확인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관련 녹취록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직원을 동원한 부정평가를 실시한 건 지난해 8월 24일. 일주일 후인 31일 열린 확대 간부회의 자리에서 해당 사실이 정확하게 보고됩니다. 노동 불출력 고객 만족도 조사 중에 수반 팀장의 요청에 따라 신입 직원 1명, 단기 근로자 1명이 조사에 참여하여 이를 현장 감독관이 고객 만족도 조사 부정개입식으로 판단하여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 후 불공정 행위 적발 사실을 공단에 소관 팀장의 요청에 따라 신입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다. 이 보고 내용대로라면 당시 평가 대상 시설 담당 팀장이 부정평가를 지시했다는 게 됩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징계, 그것도 해고 대상으로 지목된 건 명령에 따랐던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팀장 걸렸으니까 두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하고 그 밑에 신입사원하고 제가 때는 수습사원을 떼고죠. 신입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후 이사장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평가 점수를 0점으로 받아들이고 부정평가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어 0점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평가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이사장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었으니까 제로가 해서 다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재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상황을 표시해가지고 이건 이날 회의 내용대로 관련 평가는 재진행됐습니다. 앞서 부정평가를 지시했던 각 시설 팀장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공단 내부에서도 이사장의 발언대로 면죄부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보도 계속 이어갑니다. 최근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정신과 입원 치료 진단을 받은 구성원의 가족에게 법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이 이유인데요. 정작 피해자 가족이 요구한 건 진료를 위한 병가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양진호 기자입니다. 이사장의 업무상 괴롭힘을 호소하며 정신과 입원 치료 진단을 받은 A팀장. 가족들은 A팀장을 대신해 유급 휴가나 병가 신청을 공단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무단 결근이었습니다. 병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 무단 결근 처리를 강요했다는 겁니다. 이사장이 도서관 사무팀으로 전화를 해서 왜 휴직으로 처리하냐,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라고 이제 계속 압박을 한다는 거죠. 여기 도서관에 이라고 있어요. 네네. 예,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거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지 휴직으로 처리하냐고 이제 막. 이후 A팀장의 가족은 공단에 병가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전달합니다. 피해자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병원명을 가린 입원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점, 퇴원 이후 병원명을 표시한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겠다는 걸 고지한 겁니다. 언니가 지금 병원명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한 다음에 나중에 퇴원하고 나면 그때 정식으로 이제 원본을 제출을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위조가 됐을 가능성이 때문에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괴롭힘 피해 호소, 이에 따른 정신과 치료를 위한 병가. 두 가지 요청에 대해 공단은 법적 조치로 응대했습니다. 괴롭힘 자체가 사실이 아니며
가족이 피해 팀장의 보호자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단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단이 공식적으로 이사장의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유급 병가라든지 휴직계를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것조차 저는 가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지금 무단결근 처리한다고 어쨌든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무단결근이 싫으면. 근데 규정에 보면은 무단결근이 얼마 이상 되면 이사장이 퇴사 처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직무 해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가족들은 수개월 동안 이어진 반복된 업무 지시, 결재 거부의 근거로 A 팀장의 마지막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매년 1월이면 처리되던 도서구입 계획안은 A 팀장이 입원한 이후인 지난달 말에야 결재가 됐습니다. 매해 10장 내외로 완성됐던 관련 보고서는 자료 추가에 추가가 거듭돼 60여 장, 6배나 늘어나 있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 개발 소식 이어갑니다. 신속 통합 기획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서울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이어 동대문구에서도 관련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문구 간대매공원 일대는 지난 2022년 말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됩니다. 지금은 정비계획 등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 70명 가까이가 최근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25% 넘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반대 동의서를 받아 지난해 말 구청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대 동의서는 올해 초 정식으로 접수됐는데 구청 측이 후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청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청장님 면담 두 번째 하면서 반대 25%만 받아주시면 처리하겠다는 약속 받고 구청, 시청, 검증 다 받은 다음에 25% 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청장선에 제출을 했어요. 다시 주민 설명회 하고 찬반 투표해서 25% 반대가 나오면 처리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반대 주민들은 신속통합 기획을 하면 땅 뺏기고 후회할 거란 입장입니다. 헐값 보상으로 원주민들이 정착하지 못할 거라고 강조합니다. 때문에 원칙대로 반대 동의서를 처리할 걸 구청 측에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금천구 재개발 신속통합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120% 정도 지급해 주는데 그렇게 비율을 해서 저희 단지에 조사를 해본 결과 30평 토지 가지신 분들도 20평대 아파트도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동대문구청은 반대 동의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통합 기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 재개발 사업을 놓고 펼쳐지고 있는 이 같은 논란은 비단 동대문구 상황만은 아닙니다. 최근 서대문구에서도 남과자 이동 주민들이 신속통합 기획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중구 최대 아파트 단지인 남산타운은 지난해 리모델링 추진 조합장까지 선출했지만 최근 조합 설립이 불발에 그쳤습니다. 임대주택의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주인 서울시가 임대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남산타운은 5,150세대가 거주하는 중구관 내 최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02년에 준공해 18층 규모의 42개 동이 있습니다. 이미 용적률이 231%에 달해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오래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으로 5년 만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해 조합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최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남산타운은 총 42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임대 아파트입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필지로 묶여 있어 주택법상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소유주인 서울시의 동의가 필수인데 시는 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이제 리모델링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었던 거니까, 네. 저희는 그거에 관해서는 임대주택 부분 안 한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군은 추진위가 처음부터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시의 소유의 임대동 토지 지분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거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하나의 단지의 일정 요건의 동의를 충족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동의가 없다면은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 요건 충족이 미달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통합추진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될 때부터 임대주택은 제외한 상태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다시 임대주택 동의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시범단지 선정 후 임대주택을 제외한 사업계획안이 서울시와 중구청에 보고돼 기본 설계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범단지로 지정이 됐을 때는 임대를 제외한 분양동 3,116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거였고, 그렇게 안내를 받고 시와 구의 안내를 받고 진행된 단지이기 때문에 저희 조합원들도 모두 다 임대는 정말 1도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제 동에서 열심히 모으고 구청에서 원하는 양식 다 맞춰서 들어갔는데 막상 이제 그 부분이 문제라고 하니까 저희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당황했고. 2026년까지 서울시 내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임대주택은 24개 단지, 3만 3천여 가구입니다. 해당 단지들이 리모델링 등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남산타운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첫 단주인 만큼 향후 관련법 개정 등 혼합단지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해 9월 서울시는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를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방학동 도깨비 시장을 제외한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 대상인데요. 도봉구청이 마련한 첫 설명회 후 주민 반응은 어땠을까요? 강혜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976년도에 건립된 도봉구 방학동 신우빌라입니다. 3층 높이의 19개 동에 총 25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권에서는 대표적인 저층 빌라 밀집촌입니다. 1996년도와 2010년 두 차례나 재건축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용적률과 고도 제한을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여러 차례 재개발을 유도한 끝에 지난해 9월 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신우빌라에서만 모아타운 동의율이 90%에 달할 만큼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한 겁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뒤쪽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래가서 여기는 지금 전세 들어오실래도 조금 대기해야 되는 상태고 학교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아까 저는 여기 옆에 도깨비 시장이 있어서 시장 보기도 좋고 지금 학생 수가 학교마다 줄어드는데 아파트가 고층에 올라가다 보면은 학생 수가 늘어서 교육하는 데도 더 좋지 않을까. 신우 빌라를 포함해 도봉구 방학동 618번지 일대인 방학 2구역 97,840여 제곱미터가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7층 높이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포함된 반면 도깨비 시장은 개발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영 재개발이 어려웠던 주민들은 서울시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기대감에 모아타운 추진을 찬성했습니다. 어쨌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낙후되기도 했고 했어. 소규모여서 사실 계속해서 우리 신우빌라 자체만으로는 개발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되면은 좋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구청이 용역을 시행한 후 열린 첫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시 용적률과 아파트 층수, 분담금이 가장 궁금하지만 명확한 해답이 없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의 최종 동의가 고민되는 겁니다. 40분 정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좀 어려운 쪽으로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덜 내고 이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모아타운에서 제외된 방학 2구역 인접구역에 추가 동의 접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봉구는 첫 설명회 후 주민 추가 의견을 수렴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수정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지역의 소식을 주민이 직접 전하는 주민통신원 시간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 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노원구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함께 쓰며 협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전하고 있는지 노원구 김수연 주민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노원구 주민이라면 한 번쯤 지나가 보았을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지하 연결 통로입니다. 스토어 365 매장에는 사회적 경제 상품 판매장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들여다보니 여행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 세트예요.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여행사와는 다른 상품이 눈에 띕니다. 바로 무장의 여행. 이동의 제약과 인프라 부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입니다. 네, 해피콥터는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무장의 여행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상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창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친환경 제품은 물론 노원구의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제품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고 가는 길목에서 의미 있는 상품을 쉽게 만나볼 수 있어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다니던 이 노원역 부근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좀 담고 있는 기업들이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저희 해피컵 투어에서 여행 관련된 상품 그리고 용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상품들이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선보이고 싶다는 스토어 365. 내 공간은 나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새로운 협력의 방법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김수연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 (4월)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박성준 중구 성동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중구청 이전으로 신당 일대 발전을 도모하고 상임위원회는 교육위를 선택해 산적해에 있는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박성준 중구 성동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교육위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활동을 통해 중구 성동구 관내 국공립고등학교를 자유로운 공립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폐합을 통한 중학교 신설도 약속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임위를 여러 곳을 다녔는데 지역민들이 이제 교육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22대 때는 좀 교육위에 가서 지금 학교 신설 문제, 학교 재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산 고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주민 맞춤형 완화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구청사의 신당동 이전, 지역 재개발 등과 연계해 고도 완화 효과를 더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당 8구역, 9구역, 19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재개발, 재건축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산 고도 제한이라는 부분도 이걸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뭔가 물꼬를 더 틀 수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성장수당 지급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학원비 소득공제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정도는 소득공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커나가는 성장에 있어서 교육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원비 소득공제와 관련된 제가 이제 22대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그것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구 청소년 수련관과 옥수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면 재건축을 통해 복합문화체육 스퀘어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난 22대 총선 노원구에서는 서울시 의원 보궐선거도 치러졌습니다.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여기서 진보당 후보가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노원구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구의원에 당선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약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노원구 제2선거구 서울시 의원 보궐선거. 총 4명의 후보 중 3등을 차지한 건 진보당 유르트 후보입니다. 15.83%, 7,447표를 얻었습니다. 당선에 이르진 못했지만 소수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10%를 넘겼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분들께서 진보당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동네에서 꾸준히 보이는 정당은 진보당밖에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보당의 활동을 유심히 지켜봐왔던 주민분들께서 이번에 힘을 많이 실어주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노원구에서 진보당 후보들은 2년 전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도 두각을 보였습니다. 진보당 서울지역 기초의원 출마자 11명 가운데 득표율 10%를 넘긴 건 단 3명뿐. 이 중 2명이 노원구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 1명, 최나영 후보는 20.12%의 득표율로 구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뭘까? 진보당 노원구 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역에서 주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자리입니다. 또 국가적 위기 때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당원들은 정기적으로 동네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 줍기 등의 봉사활동도 진행했습니다. 가능한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진보당을 자주 노출시키고 정치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진보 정치가 어떻게든 더 빨리 주민들께 사랑을 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것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노원주민대회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또한 진보당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진보당을 찍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1등.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사표가 걱정되는 정당이 아니라 당선되는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